승부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랜드 대 브랜트포드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트포드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시즌 초반 우려와 달리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주중 본머스와의 리그컵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의외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트포드인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에이스 공격수 움베우모 선수와 미드필더 뇌르고르 선수 그리고 요한의 위사 선수까지 팀을 떠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브랜트포드가 그래도 최근에 2연승을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입생 공격수 와타라 선수가 아스톤빌라전에서 데뷔전 결승골을 넣으면서 아스톤빌라전 브랜트포드가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풋볼살롱이 브랜트포드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킨 바 있습니다. 반대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완승을 거뒀는데 당시에도 풋볼살롱이 썬더랜드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킨 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개막전 승리 이후에 썬더랜드가 다소 주춤하고 있고 특히나 리그컵 경기에서 2부 리그 허더스필드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조금은 기세가 꺾여 있습니다. 특히나 썬더랜드가 핵심 중앙 수비수 발라드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발라드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비수라는 점에서 이 발라드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개막 라운드였던 썬더랜드 대 웨스트햄 경기 느낌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가 1부 리그 경험 최근에 많고 스쿼드도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개막전처럼 웨스트햄처럼 통수가 잡힐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이 되고 특히나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굉장히 세게 받는 데다가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까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썬더랜드가 주중에 리그컵에서 패배를 당하긴 했어도 주전자원들이 모두 출전이 된다면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랜트포드가 언더독이 아니라 탑독에 위치해 있을 때는 오히려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본머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토트넘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팀의 스타일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서 본머스 쪽 이변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토트넘의 천적 면모 특히나 토트넘에 새롭게 부임을 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 본머스 상대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 경기가 없어서 본머스보다 체력 우위가 있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트포드와의 리그컵 홈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후반전에 주전자원들이 대거 경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를 치르지 않은 토트넘이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통계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토트넘의 새롭게 지휘봉을 잡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기록인데 이 프랭크 감독이 과거 브랜트포드 시절부터 이상하게 본머스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이 본머스 상대로 10경기를 치러서 7승 2무 1패 상당히 좋은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또한 본머스를 최근에 이끌고 있는 이라올라 감독 상대로도 이 프랭크 감독이 4경기를 치러서 3승 1무 무패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이 본머스와 이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은 토트넘이 체력 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이 경기 토트넘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웠는데 그래도 과감한 선택, 단통픽 선택을 드리기 위해서 울버햄튼의 패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지만 직전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무엇보다 그 경기에서 공격수 라르센 선수가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주중에 리그컵을 통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주중 3부 리그 맨스필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고 그 전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이 영입생 측면 자원 맨시티에서 내려온 그릴리시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그릴리시라는 선수가 과거에 아스톤 빌라 시절에 에이스 노릇을 할 때는 상당히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팀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 맨체스터 시티 같이 시스템과 조직력, 특히나 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강팀에 들어가니까 이 그릴리시 선수의 어떤 자유분방함이나 창의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에버튼 같이 중하위권 팀으로 오니까 확실히 그릴리시 선수가 비록 한 경기였지만 과거 아스톤 빌라 시절에 에이스 노릇을 하던 그 시절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이라는 팀에서 그릴리시 선수가 다시 한번 진가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수 베투 선수가 리그컵에서 골맛을 본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높이가 강점인 팀인데 이번 시즌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울브스 같은 경우에는 13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에버튼이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 특히나 홈에서 에버튼이 울버햄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이 4골이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버튼이 또다시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울버햄튼을 괴롭힐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로만 20골을 실점을 하면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급격한 세트피스 수비 개선이 없었다면 이 경기는 에버튼의 딸깍 세트피스 한 방과 제공권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그릴리시 선수의 개인기가 나와주면서 에버튼이 경기 내용이나 주도권은 밀릴 수 있지만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3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경기는 그냥 승무패로 지울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알라베스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무패, 무승부 2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조금은 천정면모가 있는 것이 알라베스가 최근에 아틀레티코 상대로 강했습니다. 3경기에서 1승 1무 1패였고 무엇보다 알라베스의 홈 경기에서는 최근에 아틀레티코 상대로 1승 1무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 아틀레티코가 또다시 지난 개막 라운드 에스파뇰 원정에서 패했던 것처럼 통수를 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저평가를 초반에 받고 있는 것이 이 에스파뇰과의 개막전 패배뿐만 아니라 홈에서 펼쳐졌던 승격팀 엘체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 아틀레티코가 굉장히 시즌 전에는 상당히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았지만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틀레티코가 야심차게 비아레알에서 영입을 한 플레이메이커 바에나 선수가 있는데 이 바에나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 소속으로 이 바에나 선수가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기록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났던 플레이메이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선수가 또다시 시즌 초반에 이탈이 되면서 아틀레티코가 어려움을 겪고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에는 물론 그리즈만이라는 걸출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지만 확실히 그리즈만 선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바에나 선수의 공백이 느껴진다면 또다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가 최근에 홈에서는 아틀레티코 상대로 이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아틀레티코 상대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천적 데이터를 중요시한다면 통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오히려 알라베스가 딸깍 세트피스 한 방까지 나와준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즌 초반 불안한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통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 알라베스의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리즈 대 뉴캐슬 경기입니다. 리즈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무패, 이 경기도 무승부 이변까지는 보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부 리그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면서 모든 대회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암파두가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상당히 결장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는 무승부의 보험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이삭 선수가 이미 이적 태업으로 인해서 경기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 선수의 결장이 유력시 되고, 특히나 직전 경기에서 앤서니 고든이라는 주전 공격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고든 선수까지 결장이 됩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인 파비안 셰어 선수가 뇌진탕 여파, 그리고 주전 미들 자원인 조엘링턴과 토날리 역시 각각 사타구니와 어깨 쪽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결장이 된다면 충분히 리즈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뉴캐슬이 이 앤서니 고든과 이삭을 제외하고 미드필더 토날리나 조엘링턴 같은 선수들만 들어오더라도 확실히 전방에 하비 반스 같은 선수들이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 엘랑가 선수와 더불어서 그래도 공격 쪽에서는 뉴캐슬이 믿을만한 자원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뉴캐슬이 지금 슈투트가르트에서 공격수 볼테마데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볼테마데 선수가 영입하자마자 경기를 뛸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뉴캐슬이 이삭 선수의 대체자를 찾았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득점으로 2골을 넣으면서 강한 세트피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즈가 시즌 초반부터 세트피스로만 2실점,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강력한 세트피스가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선수단 퀄리티를 고려를 했을 때 뉴캐슬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만약에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결장자 예상 자원들이 모두 결장이 될 경우에는 뉴캐슬 역시 전통적으로 원정에서 통수를 많이 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 투볼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다시 라리가로 갑니다. 오비에도 승격팀 대 소시에다드 경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 가져가는 이유는 항상 소시에다드 경기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경기는 주도하지만 또다시 무득점에 그치면서 무승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0대3 대패를 당했는데 개막 이후 2경기에서 2연패, 득점이 단 한 골도 없었을 정도로 확실히 1부 리그의 벽을 실감하고 있는 오비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살로몬 론돈 선수를 임대 영입을 한 오비에도이지만 이 론돈 선수가 나이가 원체 많다 보니까 리그 2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앞두고 이렇다 할 공격 쪽에서의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라리가 개막 이후 2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쳤지만
두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두 경기 3골을 넣으면서 약점이었던 골 결정력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에 라리가에서 기대 득점값 대비 득점이 무려 15골이나 적었던 가장 골 결정력이 떨어졌던 팀이 바로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이 오비에도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다면 소시에다드의 골 결정력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지로나 대 세비야 경기입니다.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울버햄튼, 에버튼과 마찬가지로 사실 승무패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종 픽은 소신껏 가져가시는데 양팀 모두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두 경기에서 1골 8실점 공수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두 경기에서 3골을 넣었지만 세비야 역시 두 경기에서 5실점을 당하고 있고 무엇보다 세비야가 주전 공격수 아담스 선수와 루케 바키오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세비야도 핵심 공격자들이 만약에 결작이 된다면 좋지 못한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번 시즌 라리가 초반에 기대 득점값 대비 골 결정력인데 이 지로나가 0.88이라고 기대 득점이 1점도 채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세비야 역시 기대 득점 1.79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저조한 공격력이 나와주고 특히나 세비야 같은 경우도 핵심 자원들이 공격 쪽에서 결정이 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양팀 10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는 상성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울버햄튼과 에버튼 경기처럼 승무패로 지우고 가실 것을 권장드리고 양팀의 초반 좋지 못한 경기력 그리고 떨어지는 공격력과 이쯤에서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처럼 단통 무승부를 과감하게 선택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무패 55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변 결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부 분석 내용을 꼭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